12월 16일 날 18번째 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그 정부의 시책을 보면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존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이제 9억 원 이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LTV 20%밖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15억 이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예 대출을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부자들만 사야 되는 거고, 그러면 9억에서 15억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위권 이상의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겠죠. 그러면 일반 서민은 부동산을 살 수 있을까요? 9억 원대 아파트?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요. 물론 자영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면 9억 원대 이하 아파트가 풍선 효과로 해서 가격대가 올라가겠구나. 이건 누가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부동산 전문가가 봐도 그러면 보통 6억에서 9억 원대 사이 아파트가 서울 중위권 아파트 평균 가격 8억 8천인데 그 금액까지는 올라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지역들을 저희가 찾겠지. 대표적인 데가 어디일까요? 이미 강남 4구는 평균 가격이 다 9억 원대가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구로구나, 동작구나, 관악구나, 저 노원구, 무지개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거나, 아니 그러면 중랑구 쪽의 아파트, 이런 지역들의 아파트가 사람들이 더 수요층이 두꺼워지겠죠. 그런 걸 사려고 들 거예요. 그럼 시장을 보는 눈이 그렇게 바뀔 거고, 내년에 가장 핫한 데가 어디일까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재개발은 없거든. 물론 내년에 재개발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제를 시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재개발 지역은 핫한 이슈 중에 한 곳이거든요. 특히 한남 3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 7,200만 원 분양가 이렇게 책정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제재가 들어갔었고, 그런데 7,200만 원이 비싸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비싸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 한남 더일 같은 경우는 평당 가격이 1억이 넘어요. 그리고 압구정동 그 한양 아파트가 있어요. 대지집은 9평에 건물 15평이에요. 20평짜리인데 20평형짜리인데 이게 감정가는 대략 한 16억 정도 나왔는데 낙찰가가 18억이에요. 그럼 평당 가격, 대지 지분당 가격이 평당 2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비싸요? 비싼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한남 3 재개발 지역은 아직까지 비싼 게 아니에요. 그 옆블럭 잠깐 넘어가 볼까요? 옆블럭이 성수동 1가 제1 전략정비구역이에요. 그것도 지난달에 대지집은 12평 정도의 건물 18평인데 이게 연립주택이거든요. 연립주택. 감정가 10억 4천 정도 잡혔는데 얼마에 낙찰이 될게요? 13억. 평균 1억 1천만 원. 그러면 지금 성수동이 1억 1천만 원인데 한남동은 지금 아파트 평당 가격 7,200만 원 정도 분양가 예정하고 대지 지분당 가격으로 하면 한 1억 한 3, 4천 정도 나오는데 아직까지 비싼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는 워낙에 입지가 좋은 곳이니까 그러면 내가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반인이 찾긴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서울시에 가면 서울시에 클린업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 클린업 시스템에 보시면 각 지역마다 즉 25개 자치구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그런 사업 개요들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토지 등 소유자 수, 조합원 수, 분양가구 수가 나와요. 토지 등 소유자 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조합원 수예요. 조합원 수. 그리고 분양가구 수. 이런 것들이 사업 계획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 단계도 다 나와요. 그러면 사업 단계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얘는 사업 가기가 좀 더 수월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물건들을 저희가 경매를 사든 일반 매매로 사든 사오면 돼요. 그러면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률은 극대화될 거니까. 경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좋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내년에는 재개발 사업 쪽이 핫 이슈가 되겠구나. 그리고 6억 원대에서 9억 원대 아파트, 즉 9억 원대 이하 아파트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입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형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분배 쪽으로 이렇게 모든 가닥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 본인이 다 주택자예요. 다 주택자인데 지금 내년에 한시적으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책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 정권에서 부동산을 팔겠어요? 나는 안 팔어. 절대 안 팔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을 테니 시장에서 내놓고 그냥 무주택자가 살 수 있게끔 해줘라 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가진 자 거를 뺏어서 가지지 못한 사람한테 분배를 해주라는 얘기인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당한 얘기예요? 나는 합당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 차라리 정부에서 이 서울, 인천, 경기 쪽에서 살고자 하는 그 인구가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약 50%가 넘어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빨라.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어쨌든 경매를 공부하는 거죠. 네네. 부동산 자체를 공부한다고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부동산 자체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경매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나중에 이 수익형 부동산을 어떻게 처분할 건지, 이 부동산을 어떻게 잘 키워서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서 이걸 시장에다 매도할 건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부동산 전반적인 공부예요. 이게 재테크 공부이기도 하고.